자, 2013년 11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풀이특강 리딩의 세 번째 강 강의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은 121번부터 130번까지 10문항으로 구성되고요. 이제는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선택지로 주어지는 단어들의 수준 자체가 이제 0번 때, 10번 때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이 파트 5와 6에서 구조와 문법과 어휘의 세 가지 아이디어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부분들은 재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약간 허술했거나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꾸어 가시면서 점점 실력이 향상되고 점수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뭐 전공법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겠습니다. 가장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서 저희 121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자, 121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일 수 있습니다. 자, 의미들이 워낙에 많은 전치사도 있고 아주 단순한 전치사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의미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인투도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는 아닙니다. 근데 인투는 이동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자, 우리가 into를 쓰는 것이고, until은 자, 뒤쪽에 시간의 명사가 와서 자, 언제까지의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자,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문제를 아직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어 동사가 뒤에 동반되어 있다라고 하면 선택지 중에서는 무조건 B에다 답 쓰시면 됩니다. 그때는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란 말이죠. 살짝 봤더니 주어 동사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러므로 자, 요거는 전치사로 지금 봐야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except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로 이제 쓰는데 동사로도 쓰죠. 배제하다의 뜻이고, 만약에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면 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선택지 볼 것도 없이 C번에다 그냥 쓰면 되는 건데, 문제는 앞쪽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동사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전치사 어휘 문제구나 알아두셔야 되고, throughout은 뭐 토익 강의를 좀 들어보신 학생들, 특히 이제 저의 강의를 들어보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강조를 하잖아요. 워낙에 정답 출제율이 높은 그런 단어니까요.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명사가 오게 되면 그 시간을 관통하는 동안 내내 계속의 뜻입니다. 자, 장소의 명사가 뒤에 오게 되면 자, 어떠한 장소를 관통하는 동안 내내이기 때문에 저녁에서 여기저기에 그런 뜻이죠. 두 가지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전치사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굉장히 출제 빈도수가 높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냈다 다 전치사로서 자, 지금 사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휘 문제니까 이제 해석을 통해서 답을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시면 문장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사구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뭘 위해서? 안전입니다. 누구의 안전이죠? 직원들과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게 목적이에요. 자, exit sig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it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서 명사 자리죠. 그래서 복합명사가 구성되어 있고, 자, 출구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출구를 표시하는 그런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배치가 되어져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자주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 어디에 그렇다는 얘기죠? 쇼핑몰의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다가 문맥상 가장 맞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은 D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쇼핑몰에 그냥 단순히 안쪽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in도 좋아요. 그런데 into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것은 자, 문맥상 적절치 않은 전치사다.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조건 때문에 그래요? 바로 in case of an emergency. 자, 비상의 그런 어떤 경우 있죠. 비상시의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자, 저녁에 자주, 종종 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치사 어휘 문제 121번은 자, 정답을 throughout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throughout의 두 가지 개념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됐나요? 자, 122번 갑니다. 22번의 ABCD의 선택지가 자, 지금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어형이 달라요. 디자인은 당연히 명사, 동사, 동일형입니다. 자,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패턴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동사로서의 패턴. 자, 디자인, 자, something이죠. 그 다음에 for.
자, 여기는 지금 A 이렇게 와서 A를 위해서 디자인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에는 사람이 올 때도 있고 사물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뭐를 디자인하다. 수동태를 쓰게 되면 be designed for, be designed to를 많이 보시게 된다고요. 자,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한 발 앞서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까지 사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갑시다. when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하의 주어 동사가 성립돼야 되는데 지금 주어 동사가 성립되는 선택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접속사 이하의 주어 동사에서 접속사와 주어를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꾼 거죠. 만약에 이 동사가 능동이라면 ing일 것이고 수동이라고 한다면 being pp겠죠. 그리고 접속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된 접속사를 복원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오는 게 맞아요? 분사구문이 오는 게 맞겠다. 따라서 자, 명사로서 지금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은 구조상 맞지 않으니까 지우고 동사도 지금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동사가 들어가면 앞에 지금 주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사구문인데 자, 요 디자인드는 자, 분사구문의 pp에서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being이 생략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being pp라는 얘기인데 being pp 이하의 목적어가 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동반됐다라고 하면 능동의 구조가 맞고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C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이 됐다. 주절의 주어가 없다라는 것은 명령문이다. 명령문의 주어는 무조건 you다. 따라서 이곳의 주어도 you니까 you가 be designed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디자인 될 수는 없고요. something이 디자인 되다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문맥상으로 봐도 자, 좀 주어와 호응할 수 없는 그런 태입니다. 수동은. 그래서 자, A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구조상으로 봐도 목적어가 있어서 C번이고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봐도 자, 주어는 스스로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자, 깔끔합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자, 추가적인 설명사항이 있는지 봅시다. 새로운 회사의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당신이 자, 확실히 뭐뭐 하세요. be sure to. 이건 여러분들 수거 표현으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be sure to bring your cameras. 카메라를 확실히 갖고 와라 이런 얘기죠. 확실하게 뭐뭐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be sure to. 자, stay. 머물러 있어라. within the production budget. 어디 이내? 그렇죠. 예산입니다. 생산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이내에 머물러 있도록 확실하게 좀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디자인할 때 그 시점에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문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22번 마무리 짓고 23번 갑니다. 자, 3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자, 품사가 모두 같아요. 자, residence라고 하면 뭐 요즘에 많이 들어봤죠. residence hotel 이런 것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residence는 원래 주택의 뜻도 있고 거주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가지 뜻을 다 알아두시는데 보통 거주의 뜻으로 쓰일 때는 불가산 명사로 많이 쓰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고득점자들만 알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뜻만 알아도 돼요. 주택과 거주의 뜻. 자, B번의 branches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사, 지점의 뜻이죠. 세 번째 partitions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막이죠, 막. 그래서 이제 사무실 같은 데 보면 파티션이 이렇게 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칸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로도 써요. 이 단어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동사로도 출연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영어는 품사가 애물단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말처럼 가로막다 혹은 분할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칸막이가 분명히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는 근데 TION임에도 불구하고 동사화시켜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품사를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들 토익에서 묻고 있는 품사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동사도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D번의 procedures는 절차의 뜻이죠. 그러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어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자, 뱅킹입니다.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설치가 될 거고요. 어디에? 자, 회사 컴퓨터 위로 설치가 될 거랍니다. 언제요? 요날 설치가 될 거래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뭐뭐뭐가
자, 그날에는 중단될 거랍니다. 자, 뭐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폐쇄가 될 거랍니다. 뭐가 그래서 폐쇄가 될까요? 이게 원인이에요.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지점들이 그날은 어떻게 되죠? 폐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문맥상 가장 적절한 명사, 어휘란 말이죠. 맞죠? 어휘가 없으면 어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답을 잘 썼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123번은 어휘 문제로 정리하고 해설 마무리할게요. 12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선택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품사부터 따져보시는데 여기는 누구 자리예요? for가 나와 있고 명사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죠. 앞에는 명사가 답이 되는 것이고요. 형용사가 답이 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자, 형용사를 일단 답으로 쓰시고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20번 때 문제이기 때문에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적절한 의미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복합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 복합명사를 답으로 여러분들 쓸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0번 때 문제였다면 무조건 형용사에다 답을 쓰면 99%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20번 때가 넘어가면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 용례나 가능성도 얼마든지 정답이 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 점 주의하시고요. 자, authentic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뭐 진짜의, 진정성 있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pieces는 경우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죠. 조각들의 원래 뜻인데 우리가 예술 작품들도 한 덩어리라고 보기 때문에 덩어리 조각의 뜻이지만 우리가 작품이라고 번역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자, 요거는 Xavier라고 읽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저거는 스페니쉬로 읽으면 heavier 이렇게 읽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Xavier Gonzale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 라따 곤잘레스가 있었는데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자, 이 사람이 유명하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유명한가요? 바로 작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의? Famous paintings. 그래서 유명한 그런 어떤 그림 있죠. 자, 누구에 의한? 자, Navarro, 그 다음에 Kahlo and Martinez.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진 자, 유명한 그림 있죠. 자, 그것의 거의 진품에 가까운 작품 이렇게 번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문맥상 성립이 되기 때문에 복합명사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합명사는 언제 쓰는 거죠? 적절한 형용사형이 없을 때 복합명사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retired party라고 하면 은퇴당한 파티잖아요. 파티가 어떻게 은퇴를 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retirement party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자, 요거는 적절한 명사형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alphabet order. 알파벳 순서 틀렸어요. 왜냐하면 적절한 형용사형이 alphabetical order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벳과 alphabetical이 같이 나온다면 복합명사로도 구성이 가능하지만 적절한 형용사형이 있으면 형용사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형용사형이 없을 때 복합명사를 형용사 대신에 명사를 형용사화 시켜서 자, 우리가 비문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바로 요것이 말이 안 되면 얘를 따져보는 것이지 무조건 얘부터 먼저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124번의 정답은 C로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려져 있는데 뭐? 거의 자, 진짜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그림들의 진품 있죠? 그래서 우리가 authentic pieces라고 하면 진품이라고 해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거의 진품 때문에 자,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진 작품의 거의 진품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자, 유명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가들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 칼러 같은 작가, 멕시코 작가로 알고 있는데요. 벽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주 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장애도 좀 일부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124번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B번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authentically라고 하면 저것은 확실하게 진정으로 라고 하는 뜻일 것이고 이것은 진짜임, 진정성, 그죠? 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124번 완전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5번으로 가시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다르죠.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 얘는 수거로 전치사. 뭐 본격적으로 따지면 instead는 부사고요. of가 전치사인데 누가 이거를 따로 구조로 분석한답니까? 자, 수거화돼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런 것을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 관계는 아니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전치사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구전치사죠. 라고 하는 간략한 용어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한데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버거워하시면 굉장히 학습은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자가 공을 쳐서 외야에 있는 담장을 넘어서 자, 1루, 2루, 3루, 4루, 3루를 거쳐서 홈까지 공짜로 들어오게 되는 타구. 이거 누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홈런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성가시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간략한, 그러니까 컨사이스한 거죠. 자, 그래서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용어로 구성된 설명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appreciate 하죠. 진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중에 뜬 얘기죠. 그래서 붕 떠서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게 외계어인지 한국어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실전 강의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기본 개념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자, 모두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품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in order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 만일 뭐뭐라고 할지라도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따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 여기는 지금 빈칸 이하에 being transferred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전치사 다음에 얼마든지 being transferred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을 A번으로 구성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분사 구문에서 자, 접속사와 주어 동사에서 자,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를 생략하고 자, 동사를 ing로 바꾸고 앞쪽에 접속사를 다시 복원시킨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이건 여러분들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은 내용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하면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복원시킬 때는요. 아무 접속사나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복원시키죠? 내용이 혼돈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 다음에는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문맥이다라고 하면 because 이외에 올 게 뭐 있어요? 주로 시간의 접속사들이 잘 복원된단 말이에요. 왜죠? 자, 뭐뭐 하기 이전인지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한 이후에 뭐뭐 할 때 뭐뭐 하자마자 너무나 많은 접속사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한 시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복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because나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의 목적, 이런 접속사들은 분사구문에서 자, 복원되는 접속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런 걸 알면 어떻죠? 그런 거 알면 척척 지우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걸 이제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가셔야 돼요. 다 된다라고 치고. 알겠죠?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opt라고 하는 단어는 옵션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하다의 뜻이고요. 뭘 선택했어요? 자, work schedule, 작업 일정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뭐 대신에? being transferred 되는 대신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어요? 그래서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대신에 뭘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자, being transferred는 전근 가는 것이죠. 어디로요? 자, 바로 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지점으로 전근 가는 것 대신에 자, 스케줄을 바꾸기로 자, 그렇게 선택을 했다. 이것이 지금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그 중개하는 거 있죠. 중개 수수료, 자, 혹은 중개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를 갖다가 중개하거나 중매하거나 자, 혹은 뭐 보험을 갖다가 중매해서 보험회사 거를 팔아준다거나 자, 요런 회사들을 우리가 자, brokerage fir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매 회사가 되겠고 여기서도 자, 중매 회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중개 회사의 자, 새로운 브랜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험 문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 단어가 필요해요? 없어도 괜찮아요. 새로운 지점으로 이전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들은 집어넣어도 말이 안 돼요. 새로운 지점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죠? 예. 작업 스케줄을 바꾸는 것으로 선택했다. 그것도 말이 되긴 되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분사구문을 보셨으면 C번에다가 답을 썼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분사구문에서의 접속사의 복원은 주로 시간의 접속사의 복원에 한정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만큼 생략된 접속사가 혼돈스러운 지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유와 목적 등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는 절대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지점까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었겠네요. 저도 집에서 이제 읽어보고 강의 준비를 하면서 거기까지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문제를 보니까 C번도 이거 문맥상 말이 되네요. 그죠? 이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작업 스케줄을 바꿔야겠다 라고 선택을 했다. 이거 문맥상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because 이하에는 절대로 분사구문이 올 수 없습니다. because of가 오게 되면 그런데 어때요? 얼마든지 전치사이기 때문에 being 플러스 pp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으로 인해서 이야기는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심플하게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인데 분사구문으로 인해서 뒤에 ing나 ed가 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25번의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난이도가 좀 있군요.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125번까지 5문항 또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특히 125번 같은 경우에는 분사구문에서 아주 높은 난이도의 논리까지, 법칙까지 여러분들께 하나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또 잠시 화면을 좀 바꾸고 분위기를 전환한 후에 세 번째 강에서 후반부의 강의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자, 저희가 총 이제 그 5강의 강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2강 반이 끝난 거죠. 자, 정확하게 절반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자, 요 강의를 지금 1강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시청하고 계신 학생들 있죠.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강이니까 LC 한강, IC 한강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씩 이렇게 5일에 걸쳐서 시청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5시간을 동시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언어학습에 있어서는 하루에 1시간씩 5일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이 하루에 5시간을 투자하고 4일을 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일에 나눠서 보시고요. 5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일 뱅크 뭐 이런 주유소도 있죠. 그죠? 자, 그 5일과 이 5일은 전혀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자, 12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리였습니다. 126번 보시면 A부터 D번까지 모두가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컨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뭐 별표 3개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와 연락 접촉하다지만 얘는 우리말로는 자동사 같지만 영어로는 반드시 타동사고 누구누구와 연락 접촉하다라고 해서 contact with somebody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동사라는 게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됐든 상관없습니다. 2번째. 그러면 이제 뜻이 똑같으니까 수태 시제를 따져봐야겠죠. 숫자부터 따져보시면 자, 주어가 누굽니까? 자, 바로 applicants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괄호로 묶으시면 이거를 다 빼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복수의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집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수 동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4개는 숫자는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하고 자, 그다음에 시제까지만 맞는 동사를 찾으면 여러분들 끝난다는 거죠. 태로 가겠습니다. 능동, 그다음에 능동, 그다음에 수동, 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하의 목적어가 존재하나요? 컨택은 주구나깨나 목적어가 사람이에요. 누구누구와 연락 접촉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그런 형태죠. 왜냐하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목적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컨택이라고 하는 동사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뭐뭐 하는 행위와 연락 접촉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택은 주구나깨나 somebody를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는 최소한 뭐는 아니다? 바로 목적어, 즉 명사의 용법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시고 그 목적어가 없으므로 뭐가 답이에요? 수동이 답인 것이죠. 그러면 바로
have been contacted라고 하는 완료 시제가 답이냐? 똑같은 수동인데 미래 시점이 답이냐만 골라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따져볼까요? 지원자들이 어떤 지원자들이죠? 충족시킵니다. meet는 만나다의 뜻 아니면 충족시키다의 뜻이 있죠. 자, 워낙에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자, 넘어가죠. 기본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뭐에 대한 요구 조건이죠? 바로 요구의 명사들 다음에 쓰이는 전치사는 for예요. for 이하에 대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night manager position 되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포지션이 하나가 있는데 야간 관리 포지션이 되겠어요. 야간 관리자 포지션의 자격 요건입니다. 요구 조건이에요. 이것을 충족시키는 지원자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 있네요. sometime next week. 자, 이제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자, 단서를 찾으려고 했더니 자, 다음 주 언젠가 인터뷰에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연락 접촉이 될 것이다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미래 시점에 벌어지는 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자, 스케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예. 자, 바로 something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구조 잘 보세요. 인터뷰에 일정을 잡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스케줄과 관련된 설명을 한 차례 드렸기 때문에 재확인 차원에서 강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27번 마무리 짓고요. 28번 가죠. 26번 마무리 짓고 27번 가겠습니다. 자, 27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부사가 맞죠. 단 early는 또 형용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이른 아침 early morning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고요. 두 번째 broadly는 방대하게. 자, 그 다음에 mutually는 상호간에. mutually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상호의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diligently는 부지런하게인데요. 부지런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있다가 저랑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보시면서 네 개 다 내가 개념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부사의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 없이 갈 수는 없겠죠. 자, 해석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정치인이 어땠습니까? 대답했어요. 뭐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뭐와 관련된 질문입니까? 바로 sources가 되겠습니다. 원천이죠. campaign finances. 캠페인은 여러분 선거 운동이니까. 자, 선거 운동의 finances 자금이죠. 자, 재정입니다. 재정의 원천이 되겠어요. 그것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while 다음에 지금 ing가 와 있죠. 자, 주어 동사가 안 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 while은 여러분들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예요. 반면에 그런 뜻입니다. 뭐 했지만 바로 revealing. 자, avoid는 ing 목적어만 취하고 투부정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voiding, revealing 이라고 하는 어구는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그래서 세부사항들, specific도 여기 보세요. 요거는 명사로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specific은 형용사로 자, 세부적인의 뜻이지만 s가 붙은 걸로 봐서 여기 명사거든요. 세부사항을 밝히는 것이죠. 드러내는 겁니다. reveal. 까보여주는 거죠. 까보여주는 것을 피하는 반면에 피했지만 이런 얘기죠. 세부사항은 안 보여줬지만 어땠다는 얘기예요? 바로 원천에 대한 자,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세부사항은 안 보여줬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방대하게, 그죠? 장황하게 자, 대답을 해주었다. 상호간에 대답을 해줬다나 자, 이르게 대답을 해줬다는 말이 안 되겠죠. 문맥상. 이르게 대답을 해줬다는 얘기는 어떤 예상되는 시간보다도 더 빨리 대답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early answered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순상으로도 early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를 수식할 때 자, I early get up 이렇게 쓰는 거 들어봤어요? 자, 이거는 좀 나름대로 영어에 대한 감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씁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early는 또 어떻게 된다? 동사 앞쪽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순상으로도 안 되지만 문맥상으로도 안 되는 거니까 지우시고 정답을 뒤로 가는데 자, 이 사람이 근데 성실하게 대답했다라고 하면 D번도 말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지런하게 대답했다. 부지런하게를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diligent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diligently는요, 굳이 이제 영어식으로 동의어를 따지면 steadily 의 뜻입니다. 꾸준하게의 뜻이에요. 부지런하게라는 얘기는 쉬었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한다예요. 그래서
자, diligently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죠. labor를 동사로 쓰면 노동하다, work, 일하다 혹은 study. 꾸준하게 일하고 노동하고 공부하다의 의미로 주로 쓰이는 것이지. 자, 뭐 여기서 꾸준하게 대답했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밝혔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상하게 방대하게 대답을 했다가 while 이하의 내용과 호응하는 문맥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끊임없이 대답했다가 지금 문맥상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teadily, 꾸준하게. 자, 그래서 자, 결국은 D번은 우리말로 대충 하면 성실하게 대답했다 말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한국어식의 해석이고요. 자, 주로 이제 diligently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을 예문으로 보여드려서 그 어감을 다시 한번 챙겨보면 자, diligently labor, diligently study, diligently work 혹은 work diligently, 자, study diligently, 자, 혹은 labor diligently 이렇게 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D번의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좀 다소간 혼돈했거나 틀렸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제 20번대 문제에 가끔 이런 것들이 출연을 하고요. 특히 이제 부사의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감이 한국어와 똑같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식의 어감을 정확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영어는 우리말과 같은 그런 어족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똑같을 수 없고요. 그래서 약간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가시면 28번. 28번도 컨택트와 마찬가지로 토익을 이제 공부해 보신 학생들, 특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단어죠. 자, 뭐죠? access는 일단 명사, 동사, 동일형. 그리고 동사로 쓰였을 때도 어때요? 반드시 타동사예요, 이 아이는. 어디에 접근하다지만 자동사 용례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바로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 맞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용사로부터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자, 동명사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동명사는 뒤에 뭘 취해야 돼요? 목적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 있잖아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accessing에 답 쓰신 분들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답을 소거하셨어야 됩니다. 자, 알아들을만 하죠? 두 번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 명사 자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단수명사냐 복수명사냐만 남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사실 고급스러운 정보가 되겠죠. access가 접근의 뜻이고 또 approach도 이제 접근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approach는 여러분들 가산명사고 access는 반드시 불가산 명사로만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이제 토익 시험이나 토익 책들을 많이 보신 학생들은 신기하게도 굉장히 액세스와 어프로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제 강의 안에서도 제가 액세스가 나오게 되면 꼭 어프로치와 비교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정답의 단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외워두었던 학생들은 제 수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강좌를 듣고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맞췄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access는 복수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accesses는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동사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C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관용 표현도 하나 드렸잖아요. have access to, have access to, have access to 라고 해서 to 이하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to 이하에 접근하다의 뜻이에요. have access to. 그래서 access가 관사나 한정사가 앞에 하나도 없다는 것만으로도 자, 지금 관사나 한정사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자, 얘가 오는 게 맞고 복수형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D번의 선택지를 approach를 줬으면 더 어려울 뻔했어요. 자, 그러면 둘 다 접근인데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자, 얘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쪽에 관사나 한정사가 와서 지정, 미지정을 표시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정답 C번으로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나가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ign up for 또 좋은 표현 나왔네요. 등록하다. 어디에? 레슨 패키지에 등록을 하는 자, 그런 고객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get은 가장 기본 의미, obtain의 뜻을 가졌습니다. 뭘 얻는 것이죠? 바로 무제한의 접근입니다. 어디에 대한? 바로
자, golf course's driving range. driving range는 골프 연습장이에요. 조금 이따 추가 설명하고 골프 연습장에 대한 자, 무제한의 접근 권한을 자,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 마지막으로 range만 추가로 하나 설명할게요. range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범위의 뜻이죠. 물론 동사로는 어디로부터 어디에 걸쳐져 있다라고 하는 자동사로도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range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확장이 될 때는 총 같은 거 우리가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위가 있잖아요. 총알이 나가는 범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정거리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나갈 수 있는 거리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갖다가 맞춰서 딱 골프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격 연습장도 우리가 보통 rifle range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사격 연습장도. 알겠죠? 자, 그리고 driving range라고 하면 이것은 골프 연습장을 말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range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떤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죠? 거기까지를 딱 연습해서 이렇게 날려보는 연습을 하는 자,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요게 자, 사정거리를 딱 정해놓고 연습을 갖다가 해보는 연습장의 개념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자, 그래서 driving range라고 하는 단어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를 이제 더 먹게 되면 골프를 이제 배우시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driving range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많이 막아놨죠. 그죠? 야외 outdoor driving range에 가시면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딱 연습을 합니다. 근데 외국은 어떻죠?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철망이 없어요. 철망 펜스를 만들려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넓은 곳에 그냥 막 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주워 오는 사람들이 그걸 싹 주워가지고 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28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시면 129번 가겠습니다. 129번의 ABCD의 선택지가 아이고 3마리의 접속사, 하나의 전치사 딱 보이죠? 자, 이것은 뭐 고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뒤쪽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자, 바로 앞쪽에는 이제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그런데 뒤를 보니까 dramatic increase. 자, 이제 increase는 동사예요, 명사예요? 아니, 형용사로부터 소식받았는데 무슨 수로 얘가 동사입니까? 그래서 판단을 명사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갑시다. 주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의미상으로만 보시면 although랑 despite은 똑같죠. 근데 품사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정답 A번이었고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운수회사인 것 같은데요. 운수회사가 어떻습니까?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ticket prices. 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뭘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자, 바로 ticket prices. 티켓이라고 하는 건 승차권이겠죠. 승차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 자, 바로 상황은 반대 상황인데요. 상황은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dramatic change라고 하면 극적인 인상 되겠습니다. 뭐에? gas prices. 가솔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이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데 수단이 뭐예요? by 플러스 ing가 나오면 100% 수단이죠. 마케팅 비용을 자, 줄임으로써 자, 가스 프라이스의 극적 인상에도 불구하고 티켓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어 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129번도 마무리를 짓는데 다시 한번 품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130번 가겠습니다. 30번은요. ABCD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입니다. prediction은 예상, 예견 그런 뜻이고 supervision이라고 하면 관리 감독이죠. supervise가 관리 감독하다의 뜻이니까 indication은 뭐야? indicate가 뭐라 그랬죠, 제가? 자, 저는 indicate를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show, 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ind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뭔가가 암시된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암시 혹은 뭐 조짐 혹은 암시하는 말 정도의 개념으로 인디케이션은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D번으로 가시고 completion이라고 하는 건 뭐 complete에서 나왔으니까 자, 명사형으로서 완성, 완료의 의미가 있겠죠. 물론 complete라고 하는 단어는 자, 형용사 complet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와 동사의 동일형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형용사의 명사형은 completion이 아니고요. completeness예요. 자, 그것은 완벽함의 뜻입니다. 그리고 complete가 동사로 쓰이면 뭐뭐를 종료하다, 끝내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건물의 완공, 완료 따위를 나타낼 때는 completion을 쓰고요. 완벽함을 나타낼 때는 completeness를 쓴다라고 해서 completion과 completeness도 항상 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외워두셔야 되는 단어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토익커가 되려면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좋은 토익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시면 해석을 통해서 명사 어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under the blank of Mr. Howard. 하워드의 뭐뭐뭐 하에서 이런 얘기예요. 회사의 샌프란시스코 브랜치가 성공적으로 increased. 여기선 타동사로 쓰였네요. 뭐를요? ratings는 자, 바로 그 등급이겠죠. 자, 바로 over 50% 이렇게 됩니다. 순위 이런 뜻이죠. ratings. 그래서 고객 평가가 되겠습니다. 고객 평가의 순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by 다음에 수치가 나오면 차이라 그랬죠? 50% 이상만큼의 차이로 자, 그 고객의 순위 평가를 성공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자, 바로 이 사람의 바로 관리 감독 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under라고 하는 단어는요. 뒤쪽에 만약 under 이하에 물체가 오게 되면 그 물체의 밑에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하에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잖아요. 그럼 무슨 개념이 될까요? 어떤 행위의 영향과 통제가 미치는 상황 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제와 영향 하에 있을 때 under를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nder discussion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논의하에 있다니까 그건 논의 중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통제와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표시한다. 다시 어렵지 않아요? 통제나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지속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under discussion 이렇게 얘기하면 논의 중, under construction 그러면 공사 중, under control 그럼 통제 중, 통제하에 있다 이런 얘기고 under supervision 이렇게 얘기하면 관리하에 있다는 관리 중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에서 자 관리 중이었을 때 어땠다? 성공적으로 늘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under consideration 그럼 고려 중, under investigation 자 그러면 조사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조사 중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지배와 통제 영향의 자, 지속 상태를 나타낼 때 under를 쓸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명사와의 결합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들 세 번째 강 강의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5강 중에 이제 3개나 지금 우리가 강을 건너왔어요. 강을 5개 건너야 되는데, 자, 지금 3개를 건너왔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자, 저는 여러분과 네 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 뵙죠. 수고하셨습니다.